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손해보험 등록 자격 시험 대비 실전 문제 풀이 과정 세 번째 시간 제3보험 34번부터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 제3보험업의 정의, 제3보험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죠. 보험업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법 아닙니다. 보험계약법 이런 거 다 아니죠.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그리고 재산보험업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보험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산보험업은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재산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자, 1번 질문부터 한번 살펴보죠. 1번 손해보험, 생명보험 및 보증보험의 세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보험이다. 재산보험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성격, 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보험이다 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죠. 보증보험은 손해보험업이죠. 그래서 일단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보장하죠. 이게 간병보험이죠. 3번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얘가 바로 재산보험입니다. 4번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신체 손해를 입은 경우 상해보험이죠. 2번, 3번, 4번은 다 재산보험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36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보험 중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여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자,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원인, 즉 예를 들어서 암으로 사망을 했다 그랬을 때 상해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이거는 뭐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이 되죠. 정답은 2번입니다. 37번 보겠습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사망담보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사망담보는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해보험은 상해 사망은 상해에서는 사망을 주계약 특약에서 모두 담보를 하죠. 근데 질병 사망인 경우에는 상해보험이든 질병보험이든 다 특약으로 밖에는 되질 않습니다. 자,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질병 사망은 무조건 특약이다. 단 상해 사망은 주계약에서도 가능하다. 요걸 구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1번 상해 사망 담보는 주계약, 특약 모두 가능하다. 맞네요. 질병 사망은 주계약에서는 안 됩니다. 2번 상해 사망, 주계약, 특약 모두 가능하죠. 질병 사망은 특약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죠. 3번 상해 사망 담보는 주계약, 특약 모두 가능하죠. 질병 사망 담보는 특약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상해 사망 담보는 주계약, 특약으로 모두 가능하고요. 질병 사망 담보는 특약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니까 4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보겠습니다. 상법상 사망담보 생명보험 계약은 무효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무효요건 나오면은 뭐 딱 15세 미만자 사망사고 뭐 이런 거 우리 금방 딱 떠올릴 수 있겠죠. 1번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요건은 보험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요건은 보험업법이 아니라 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죠. 얘는 상법 규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죠. 방금도 설명드렸습니다. 심신상실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도 무효입니다. 4번 의사 능력이 없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자,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 보죠. 자, 상해보험에서 보험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문제가 올해 자꾸 보이네요. 자, 보험 수익자 누가 지정합니까? 보험 계약자가 지정할 수 있죠. 보험 계약자가 지정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상해보험의 보험료 산출도 굉장히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맞는 건 한번 찾아보죠. 1번 단체 상해보험은 단일률로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단체 상해보험은 뭐 직급별로 등급을 직업 직무별로 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단일률로 산출할 수도 있습니다. 2번 직업 및 직무를 감안하여 5등급이 아니죠. 3등급으로 분류하여 보험료를 책정할 수가 있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맞는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은 5등급이 아니라 3등급이고요. 연령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다. 얘는 질병보험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죠? 상해보험은 연령과 관련이 없습니다. 직업, 직무의 위험도에 따라서. 그래서 1급, 2급, 3급, 우리 3등급을 구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1급, 2급, 3급. 1급이 가장 위험도가 낮죠. 3급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크기는 1급보다 2급이 높고요. 2급보다는 3급이 더 높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1번 문제 보죠. 후유장애 보험금. 자,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 중에서 올바른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후유장애 보험금 1번 질병과 부상의 주 증상과 합병 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포함하지 않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까지 다 후유장애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2번 한시장애 기간이 5년 이상일 때 지급. 한시장애는 5년이지 5년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일 때 지급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한시적인 후유장애 보험금은 해당 지급률의 120%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0%죠. 20%를 지급을 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2, 3번 다 틀렸으니까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동일 신체 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중에서 높은 장애 지급률을 적용을 한다. 얘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찾아보죠. 1번 입원급여금은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 이거 맞는 내용이네요. 생활 기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한다. 2번 급여금인데 2번 상해 직접 결과. 이거 다 맞는 내용이네요. 틀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2번 동일한 상해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동일한 상해 치료입니다. 1회 입원으로 본다.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3번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요.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급여금. 얘도 틀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어떤 내용이 틀렸을까요? 상해보험이 중복계약인 경우 보험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자, 중복계약인 경우 상해보험은 실손보상도 하지만 정액보상도 하죠. 그래서 중복계약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을 하죠. 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실손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고 비례 보상하죠. 근데 중복계약인 경우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얘는 정액보상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출시한 제4세대 개인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실손의료보험은 특약 없이 기본형으로만 구성이 된다. 실손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기본보험계약 플러스 특약, 급여 플러스 비급여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죠. 그래서 1번은 일단 틀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2번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은 상해급여, 질병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얘가 맞는 내용이네요. 특약은 우리 도수치료와 같은 3대 비급여, 그게 바로 특약이고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은 상해급여, 질병급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급여 의료비는 전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부담금 있죠. 자기부담금 30%를 공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를 보상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4번 질병 비급여에서 보장하는 연간 통원 횟수. 통원 횟수는 총 50회가 아니라 얘는
100회죠. 100회. 100회를 한도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상해급여와 질병급여로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1년 7월 출시한 4세대 개인실손의료보험의 3대 비급여. 특약이죠. 보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증식 치료의 각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몇 회까지 보장합니까? 150회가 아니죠. 50회까지 보장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도수치료, 체충격파 치료, 증식치료의 공제금액은 1회당 3만 원과 비급여니까 3만 원과 30% 중 큰 금액입니다. 자기공명영상진단은 1년 단위로 각 상해 질병 치료 행위로를 합산하여 300만 원, 한도는 300만 원이죠. 3번도 맞는 내용이네요. 4번 도수치료는 증상의 개선, 병변, 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한다. 얘가 지금 1번하고 4번하고 서로 다른 내용이 되겠죠. 둘 중에 하나가 틀린 내용이 되겠죠. 50회니까 150회라고 한 1번이 틀린 내용, 정답이 되겠습니다. 45번 보겠습니다. 휴일 교통 상해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내용 살펴보게 되면 일단 교통상해고요. 휴일에 발생한 교통상해로 인한 손해만 보상한다. 이거겠죠. 그죠? 1번 보험회사의 책임 시기 종기는 사고 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법정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교통상해만을 보상한다. 토요일이 빠진 거 아닙니까? 토요일도 우리가 휴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토요일, 일요일, 그죠? 법정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교통상해를 보상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2번 틀렸고요. 토요일은 휴일에 포함이 되죠. 금방 말씀드렸고요. 4번 보험회사의 책임 시기는 휴일에 해당하는 날 0시부터 24시라고 해야 휴일 전체를 다 보상하는 거겠죠. 자, 2번, 3번, 4번은 다 틀린 내용이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6번이죠. 이제 46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단체 상해보험, 우리 앞에서 보험료 산출에서 단체 상해보험이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었죠. 기억해 주시고요. 1번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 단체 상해보험이죠. 단체 상해보험만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보험기간의 시기 및 종기는 개인보험계약과 똑같습니다. 단체냐 개인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는 동일합니다. 3번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자에게만 교부를 한다. 얘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 비영리법인단체는 3종이 아니라 2종이죠. 2종. 비영리법인단체는 2종 단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7번 암보험, 이제 질병보험 나오네요.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갑상선 암 진단 시 암 입원 급여금은 가입금액보다 더 많이 준다고요. 120%가 지급이 된다. 얘는 틀린 내용이죠. 갑상선 암, 제자리 암, 이런 거는, 특별히 계약자와 별도 약정한 금액을 지급을 한다. 이렇게 우리 교재는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가입 금액의 아주 일부, 10%, 20%, 요 정도만 지급을 하죠. 그래서 갑상선암 진단 시 120% 지급한다. 얘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암 수술로 인한 합병증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얘는 직접 치료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합병증은. 그래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보장 개시일 이전에, 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확정이 돼야, 그 다음에 암 입원 급여금이든 진단금이든 사망보험금이든 지급을 하는데, 보장 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암 사망보험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암 보장 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이 되었을 때 진단금을 지급을 합니다. 얘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1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보죠.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 실손의료보험 4세대죠. 특별약관. 특별약관은 우리 대표적인 것이 3대 비급여죠. 그죠? 비급여, 실손의료비, 보험료 차등 적용. 보험료 차등 적용합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보험료를 타면, 보험금을 타면 보험료도 올리겠다. 바로 이거였죠. 그게 바로 차등 적용입니다. 적게 쓰면 할인도 한다. 예, 요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직전 3년간, 5년간, 6개월간, 1년간 일단 기간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직전 1년간입니다. 1년간. 자, 특별약관이니까 비급여겠죠. 그죠? 다 비급여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급여보험금 지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급여가 아닙니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차등 적용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보죠. 암보험에서 대기기간 웨이팅 피어리어드를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대기기간 설정하는 경우가 있었고 대기기간 설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죠.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장하는 경우, 갑상선암 보장,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을 보장하는 경우는 다 대기기간 없이 바로 보장을 합니다. 근데 1번 만 17세니까 15세 이상이죠. 얘는 대기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15세 이상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문제네요. 장기간병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해당하는 것은 장기간병보험이니까 간병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보험금의 종류에 해당이 되겠죠. 한번 살펴보죠. 1번 장기요양급여금, 요양에 필요한 급여금, 이 해당이 되겠네요. 치매 간병비, 간병비가 장기간병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에 해당이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맞습니다. 일단 정답은 1번이 맞을 것 같고요.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병 입원 급여금. 질병 입원은 질병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고요. 3번 치매 간병비는 장기 간병보험인데, 자, 장기 요양 의료비. 의료비와 급여금은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에 함정으로 좀 파는 것 같은데요. 자, 간병과 관련된 급여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거지, 요양 시에 필요한 의료비다 그러면 의료비는 장기 간병보험에서 지급하는 건 아니죠. 간병 상태를 보장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으로 봐지고요. 4번의 질병수술급여금도 질병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0번까지 다 풀어봤고요. 이번 7월 실전 문제는 새로운 용어도 조금 눈에 보였고요. 새로운 문제도 눈에 보였습니다만은 전체 문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극소수에 해당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도 저희가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전체 문제가 낸 큰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손해보험은 문제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 50문제 정도 풀어봐가지고는 턱도 없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많은 문제풀이들 여러분께서 꼭 학습을 하시고 시험을 보러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문제풀이 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